최근 들어 주가 하락 중인 넥슨 게임즈. 하락한다고 하면 하락하는 것이지 뭐가 함정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정말 중국 시장에서 넥슨 게임즈 블루 아카이브가 실패를 한 걸까, 이걸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는 빌리빌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8월 3일부터,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서버에 8월 3일부터 출시를 했기 때문에 8월 3일부터 31일까지의 매출 추산표입니다. 이제 가장 왼쪽이 중국 매출표이고, 여기 iOS, 아이폰 기준 2008만 위안, 우리 돈 36억 원대. 그리고 이제 이게 구글인데요. 구글 매출 4016만 위안, 우리 돈 72억 원대. 총합 이제 109억 원 매출을 냈는데, 이는 이제 1매출로 환산하면 하루 3.5억 원 벌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증권가 전망은 출시 후에 1매출 약 10억을 전망을 했었는데, 이 증권가 전망에 매우 못 미치는, 이 3.5억이라고 하는 1매출이 못 미치는 실적 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지만, 바로 이 점에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구글 매출 이 부분, 그냥 이제 여기 iOS 2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두 배로 잡았다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이제 추정치입니다. 이제 중국 사이트, 이 빌리빌리라고 하는 중국 사이트에서 자체적인 8월 매출에 대한 공개인데, 왜 근접치가 아니라 왜 그 추정치로 잡게 됐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실제로 보시면은 이 실시간으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순위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출시됐을 때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이제 20위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100위권까지 밀려나게 됐어요. 점점. 그래서 기관이 예측을 했던 20권 내에서 20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도 또 함정이 있고, 그리고 어, 이런 함정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글 기반 스토어의 매출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냐면 보통 이제 해외, 중국을 제외한 다른 해외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iOS 앱 스토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매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나 뭐 센터타워 이런 곳 들어가시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매출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소규모의 개별 사업자의 또 다른 이런 스토어로 따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운영 중인데, 안드로이드 이제 구글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대표적으로 빌리빌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빌리빌리 사이트고요. 그리고 옆이 탭탭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상할 정도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빌리빌리에서의 다운로드가 166만 원 정도 다운로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다운로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 당시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8월 딱 첫 주 기준으로만 하면은 다운로드 차이가, 이 안드로이드 기반 빌리빌리가 아이폰보다 6배나 높은 다운 수치를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이제 빌리빌리 다운로드 인기 순위는 출시 후에도 지금까지 10위권 내로 지금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시가 3분기 이내에 이뤄진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3분기 영업 기대치는 아직 섣부르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이 넥슨 게임즈는 중요한 게 이 코스닥 150에 속해 편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하고, 이 누군가는 망했다고 표현해야 이득을 볼 수가 있는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할 때 염두를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그 망한 이유만 대두되는 것보다 그 이유와 근거가 있는 역주행에 대한 순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역주행에 대한 카드 또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블루 아카이브는 이미 이제 일본
일본, 한국, 대만, 미국,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먼저 출시를 한 상태여서 이제 이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미래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먼저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제 이 게임 내에서 매출에 기여할 어떤 상품이 나오게 될지 중국 시장 그리고 유저들도 알게 되면서 꼭 사야 하는 상품에만 전략적으로 돈을 쓰게 연출이 되고 또한 처음부터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게임 내에서 이제 무료로 또 이제 재화 같은 것들을 파밍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최대한 아껴서 버텨보자 하면서 과금을 제어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무료로 모은 것들을 쓰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과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저를 계속 확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서비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 게임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정보 수집이 용이한 이 게이머들이 군집된 커뮤니티 반응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 한국 서버 유저들이 이제 자체 제작한 정보 중에 이 흥미로운 좀 특이한 동향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8월 3일 날 중국 서버가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된 이후에 유저 수 추이 동향이 오히려 지금 이 노란색 표시가 대만 유저의 그 상승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대만 서버가 증가했다, 오히려? 이런 거를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이지만 중국하고 대만은 전혀 다른 국가이지만 근데 비슷한 언어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만 서버의 그런 어떤 언어적인 진입 장벽도 애초에 없을 뿐더러 그 출시 후에 3년이 지나오면서 더 풍성해진 이 대만 서버의 게임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이 대만 서버만의 장점 때문에 중국 서버 출시 후에 유입된 게이머들 중에서는 일부는 대만 서버를 고르는 경우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풀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뭘 알 수 있냐면 블루 아카이브 IP가 결국에는 중국인들 입맛에 맞았고 그리고 더 빠른 컨텐츠를 완성된 컨텐츠를 빨리빨리 3년 동안 쌓여있는 컨텐츠를 빨리 맛보길 원한다.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지표들은 개개인의 유저가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어떤 지표 느낌 재미로 보는 지표 느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이런 상황 배경들을 인지를 하신 상태로 다시 매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던 그 페이지고요. 아까 중국의 이제 구글 추정치를 포함한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추정치를 포함하면은 총 109억입니다. 109억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2배로 추정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거에 근접할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3분기 실적이 나와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추정치 여기 나와 있는 거로만 109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중국이고 이제 여기 옆에는 일본인데 네, 여기 9,335만 위안 9천만이고요. 이 9천만 위안대가 대략 그리고 이제 6천만 6,800만 위안대 이거를 전부 더하면은 1억 6,200만 위안 정도 되는데 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295억이고요. 이제 여기 옆에 맨 끝에는 이제 미국 등 글로벌 매출인데요. 이건 이제 한국 돈으로 포함하면은 65억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을 제외한 매출이 이걸 다 더하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더하면 469억이라고 하는 소린데 이 한국 매출을 굳이 이제 제외한 이유는 이제 한국도 좀 약간 중국과 비슷하게 그냥 한국은 구글 스토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구글 결제보다 유저들이 이제 할인을 자주 하는 이 원스토어라고 하는 다른 스토어를 주로 이용해서 거기에 매출이 좀 많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매출을 한국도 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충 추정치를 잡아보면 한국 서버도 이제 최근에 2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저도 늘었고 매출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서버의 매출 통계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추정치였던 100억 이내라고 한번 잡아보고 기준을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총 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 매출만 469억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니까 여기에 블루 아카이브의 한국 매출 플러스, 그리고 넥슨 게임즈의 서든 어택, 그리고 모바일 게임 히트2, 그리고 9월에 추가될 또 다른 매출까지 포함이 된다면 증권가의 지금 이게 컨센이거든요. 컨센 보시면은 3분기 매출의 컨센 667억은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제가 왜 아까부터 왜 이게 함정이냐, 왜 이렇게 함정인지 이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자극적인 뉴스 기사나 어떤 언론 플레이, 커뮤니티의 언론 플레이에 휩쓸려서 그런 빠른 판단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화된 데이터와 본인의 주관으로 대처하시면은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추정해봤다고 하더라도 이 3분기 실적 결과, 실제로 나오는 결과 있잖아요. 지금 컨셉 말고 실제로 나오는 결과는 이제 회사의 법인세나 기타 비용 증가, 뭐 인건비라든지 넥슨 게임즈가 또 개발 중인 게임이 많습니다. 뭐 그런 거 때문에 갑자기 3분기에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등이 최종 결과가 우리의 이제 어떤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우리의 기대가 좀 소폭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이외에도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요소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9월 19일 날 글로벌 오픈 베타를 진행하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여기 보시면 데스티니, 가디언즈, 워프레임, 그리고 이제 뭐 아웃라이더스, 이런 유명한 게임들이 있는데 이 게임들의 장르가 루트 슈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만의 색깔로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트리플 A급 대작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열린 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총기 사운드나 어떤 무기의 디테일적인 부분은 아직 미흡했지만, 그래도 이 장르로서, 루트 슈터 장르로서의 속도감 있는 게임 플레이, 성장 성취감, 그리고 그래픽, 제일 중요하죠. 게임에선 그래픽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러한 매력에서는 탄탄하다라고 하는 유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병 전에 이제 넥슨 GT 시절이었거든요. 넷게임즈하고 넥슨 GT가 합병해서 이제 넥슨 게임즈가 된 건데, 이 넥슨 GT 시절에 이제 서든 어택을 총괄했었거든요, 넥슨 GT가. 그래서 FPS 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테스트 대비 이번 9월 19일 날부터 나오는 이 오픈 베타 테스트에서 얼마나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지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한번 걸으셔야 되고, 이게 정식 오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픈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정식 출시는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영상 올라가는 업로드 기준으로 오늘 14일 저녁 10시 이후로 이제 2주 전에 미리 그 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하시는 스트리머 분들한테 미리 선행 플레이 버전을, 그러니까 먼저 게임을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리뷰 같은 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들로 또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오늘 올라오는 또 모멘텀이 생겨날 것으로 풀이가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상황, 이것도 기대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일본 서버가 3주년을 맞이합니다. 서비스 3주년. 그래서 지난번 예전에 이제 공개했던 애니화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뭐 애니화 출시 시기라든지 뭐 넷플릭스에서 뭐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기타 적인 부분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올해 8월에 2.5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감독을 최초로 공개를 했었어요. 올해 8월에는 야마기시 다이고 감독이고, 실제로 이제 내년쯤에 방영이 예상이 되는데, 이뤄지게 되면은 이제 팬덤 유입과 함께 IP 브랜드로서의 확장이 기대가 되고, 이는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굿즈와 그리고 게임 내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임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계속 주가 모멘텀에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매출의 역주행에도 도움이 된다면,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임은 계속해서 1년, 2년, 3년 이 중간중간에 뭐 분기 같은 것도 조금씩 포함해야겠지만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성장 곡선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성장 곡선으로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최근 차트인데요. 중국 출시하고 나서 쭉 빠진 모습, 그리고 이제 지지가 나온 듯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가 나온 구간이 지금 갭상승으로 한 번에 매물대를, 여기 보시면 매물대를 한 번에 뚫어냈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턴어라운드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또 다시 주가가 아래로 빠지게 되면서 공매도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매출이 안 좋을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휩쓸리는 심리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오히려 좋게 보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저점 라인을 어디서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거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4,000원대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지지선이,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라인이 13,000원, 14,000원 이 라인대에서 가격 바닥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추세에서 어쨌든 오늘은 계속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5일선 근처에 그래도 지금 추세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씩 넥슨 게임즈가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거래량이 죽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씩 뭐 단봉 형태로 조금씩 어떤 추세를 돌려보려고 하는 저가 매수세는 지금도 여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 장기 이평선 60일선, 120일선이 지금 61선이 120선 아래로 내려왔죠. 좀 완벽하게 내려온 건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강하게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하락 추세가 길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3분기 실적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천천히 매수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